새해, 새로운 결심으로 새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는데 적, 심, 섬, 일. 벌써 1월은 끝나가고 있는데 내가 방향도 없이 노력만 하려고 했나?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과 방향으로 하려고 해서 하기 싫었나? 화장품 하나를 바르더라도 내 피부에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건데 새해의 목표와 계획, 노력의 방식 이런 것도 나에게 맞춤으로 되면 작심삼일이 아닐 수 있겠다.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자신의 성향을 알고 성향에 맞는 맞춤 인생 컨설팅을 받아 새해의 소망도 이루시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에도 도전해보세요. 2월 8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은 하버드 심리학 박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10시부터 6시 8시간 동안 진행하십니다. 워크숍은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위즈덤 센터로 신청 문의 바랍니다. 황심소 2020 시작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사연.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안철수 전 대표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은 우한시를 봉쇄하는 무시무시한 결정을 했지만 이미 바이러스는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북미와 유럽까지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어 행정부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 정치인들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촉구한 정부 대응 측과 정세균 총리의 부처 지시사항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두 분 모두 1차 방어선인 공안과 항만의 검역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그 주체가 다릅니다. 안 전 대표는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 권한을 위임하라 요구했고 정 총리는 질병관리본부를 향한 지시였습니다.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질본이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굳이 왜 따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역량 부족을 지적하는 걸까요? 매번 전문가를 언급하시는 걸 보면 정부에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국가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바로 이것이 내가 정치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아리송합니다. 인구 1000만의 우한시 시민들을 가두어서 마치 살처분하는 동물대하듯 행동하는 정치인은 시진핑 주석인데 왜 이 말씀을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 할 대책과 함께 말씀하신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정부가 이 전염병에 잘 대응해서 국민의 안전도 지키고 다른 나라에 대한 혐오감이 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를 기대하지만 아직 방역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기엔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안철수 전 대표한테 유감이 좀 있으시군요. 네. 뭐, 그렇지만은 또 바이러스 하면 또 이 안철수 씨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철수만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안철수 바이러스 한 우한에서 철수하고 하는데 본인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 다양하게 질문을 던지면 참 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쭉 보면 네. 보통 이렇게 사건이 하나씩 터지면 네. 정치인들이 이제 한마디씩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들으면 꼭 현 정부가 잘못했고 자기가 옳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정치를 잘 알지 못하거나 그냥 얼핏 봤을 때는 현 정부가 무조건 잘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본인이 뭔가 내가 진짜 진정한 정치인이다, 내가 진짜 애국자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데 매번 이렇게 되풀이되는 걸 보면서 네. 그냥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씁쓸하세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이 안철수 씨는 본인이 야당 정치인으로 자처를 하니까 야당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당이나 정부를 공격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기본 공식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보다는 뭐 안철수 씨가 뭐 이 남북 뭐
경제 협력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본인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바이러스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자르나 바이러스도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이건 내가 또 그랬더니 저기 지금 방청석에서 자르나 바이러스는 뭐지? 뭐 사로 바이러스? 뭐 나로 바이러스? 뭐 이런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인 이름이에요. 바이러스 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그냥 한마디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뭘 알고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럴 때 뭘 모르고 사람들이 뭔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모르면서 필요하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할 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전문가를 통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뭔가 하는 듯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 그것도 상당히 전형적인 관료적 사고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전문가를 통한 위원회 구성. 그럴듯한 말이네요. 그럴듯 말인데 아무도 책임 안 져도 되고 일은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 권한을 위임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위원회 질병관리본부라는 공식적인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일하게 이미 있는데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정부를 담당하고 일을 하는 행정 책임자니까 당연히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걸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철수는 지가 말만 입으로 떠들어쓰고 공격하는 야당 정치인 그것도 이름만 있는 뭐 지금 특별하게 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자기가 맡겨놨던 정당 가가지고 정당 위원장 자리 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싫어? 그러면 난 나갈래? 이거 나가가지고 지금 새로 정당 만드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는데 내가 뭔가 하는 걸 이야기하려니까 그래 전문가 모아가지고 위원회 구성해 그리고 나도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하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아, 본인이 혹시 전문가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건 아니죠? 그걸 꼭 말로 이야기해야 돼요. 바이러스 하면 대한민국에서 본인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그러시구나. 몰라요? 바이러스 알죠, 이분 백신 알죠. 만든 거. 근데 이분 백신은 사람한테는 작용 그쵸. 안 한다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이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상용화 단계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굳이 왜 따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냐고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제가 네. 해준 거죠. 네. 공무원이 역량 부족을 지적하느냐가 아니라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 본인이 끼고 싶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안철수 씨를 굳이 거기에 끼워 넣을까요? 안 끼워 넣을까요? 안 끼워 넣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된다. 근데 이게 막아진다고 막아질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아야 된다는 모르죠, 그죠? 마스크? 그렇죠. 마스크를 쓴대요.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기해요, 저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뭐 잠복자 이러는데 마스크를 쓰면 그 잠복기에 있는 사람의 바이러스가 죽어요? 아니죠. 그럼 마스크는 왜 써요? 혹시나 뭔가 그 바이러스를 가진 공기 사람의 중에서 바이러스가 날아가가지고 마스크가 있으면 내가 통과를 못해 이러는데 마스크가 없으면 탁 통과를 하고 거의 마스크는 그냥 방진복이네요. 그렇게 알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지 않아요? 마스크가 방진복 수준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저는 의사협회에서 나와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상하다. 이거 진짜 옛날 사스 때 나와가지고 살려야 한다 이러면서 방진복 입고 쇼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재판이네.
자, 그랬을 때 진짜 전문가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가 되고 그게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염이 되는가에 대해서 진짜 예방책을 제대로 아는 것일까? 그래서 가장 재밌게 해요. 그 복균자가 6번째 복균자인가?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자기하고 식사를 했는데 뭐 그 사람이 기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라고 했냐, 나는 친구가 내한테 줬던 그 만두를 내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친구한테 준 것밖에 없는데 그 만두 먹은 그 친구가 이 감염이 됐대요. 근데 사실은 그 친구는 그러면 먹고 나서 마스크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죠. 안 썼기 때문에 감염이 됐다고 지금 생각하실까요? 네. 그랬을 때, 사실은 감염되는 상황에서 마스크는 감염을 막거나 해주는 도구가 아닌데, 우리는 마스크를 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불안하니까 마스크라도 쓰면 내가 조금 그게 감염이 안 될 거라는 그 마음인 거예요. 심리적으로 마치 우리가 힘들 때 담배 하나라도 피우면 내 시름이 연기와 함께 날아갈 거라는 지금 그 쇼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장사들 막 지금 마스크 10배, 50배 이 가격에 신났어. 야, 진짜. 마스크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 버는 걸 제가 배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되지 못하는 막연한 미신과 같은 믿음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든 무슨 바이러스든 손 씻는 거는 사실 전염원을 옮기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마스크를 쓴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지금 감염이 있거나 복균자기 때문에 내 주위에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걸 여러 사람한테 알리는 거로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자기가 복균자도 아니고 감염이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능하면 공공장소에, 사람 많은 장소에 안 가는 게 가장 좋고, 황심소를 그냥 유튜브에서 보면서 이 심란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진정한 이 방역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마스크 회사 주식, 그 마스크 평상시에 마스크 쓰란 말 안 해요 라고 하는데, 평상시에 마스크 쓰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불안해져요. 그리고 재밌는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더 심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닌 바이러스가 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변종될 위험성이 더 많은 상황으로 처한다라는 거. 심지어는 우한 안 갔다 온 사람들도 지금, 그리고 우한 갔다 온 사람, 중국 사람하고 만난 적이 없는 사람도 지금 막 코로나 바이러스 생기기 시작하는 거는,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아닌 보통 겨울철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사실 저 목소리도 약간 안 좋아지고 목도 아프고 어제부터 이상해가지고 나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으로 하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에슬님 조심하세요. 박사님 네. 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사실 제가 이 방송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저 목이 약간 안 좋을 때와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 차이가 어떤 건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약간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하면 목이 약간 칼칼해지는 것 같고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는 상황이 되다가, 내가 약간 업되고 또 조금 기분이 좋아지면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내 신체 상황이 놀랍게도 내 신체 상황이 내 기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데, 정상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많이 언급하는 정상을 그대로 모방하듯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목이 허스키가 되고 목이 칼칼해지고, 그거 내가 어제 읽었던 노로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정세라고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세,
우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탈출한 사람들은 어떤가. 내가 그 기사를 많이 읽었는데 그 내용이나 거기서 있던 거를 내가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우한 때문에 목사님도 우한이 있으시군요. 훌륭한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힘든 것이 뭔가를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마치 모든 사람들이 걸리기만 하면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중국에서 확진자가 지금 10,000명이 넘고 사망한 사람이 300명이 넘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됐냐? 우리 확진자 10명 이제 넘었거든요. 다행스럽게 돌아가신 분 아직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미친 듯이 마스크 쓰고 손 씻으세요. 그리고 낙타고기는 먹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요 근래 상담하러 오시기로 하신 분이 자기 KTX 타고 오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상담을 캔슬을 하신 분도 있고 진짜 중국에서 상담을 하시기로 해가 오시기로 했는데 본인이 머무는 호텔이 거기 본인이 머무는 호텔이 있고 사무실이 있는데 호텔에서 환자가 발생해 그 빌딩이 폐쇄가 되는 바람에 출국을 못 하셨대요. 그래가 상담이 캔슬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진짜 우한이구나. 이게 너무 재밌다 표현하면 안 되죠. 이게 진짜 글로벌 현상이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박사님 코로나 맥주 한잔 하시고 힘내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네. 지난 겨울에 미국에서 독감으로 8만 명 죽었다는데 뉴스 안 나왔는데 뉴스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한겨울에 독감으로 1, 2만 명 죽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났어. 이미 대한민국에서도요. 독감으로 적어도 수천 명 죽었어요. 맞아. 지난 겨울에. 그런데 그게 독감으로 일괄돼서 이 통계가 안 나오니까 그런 거지. 미국이 8만 명 죽었으면요. 우리는 10분의 1, 최소한 8,000명은 죽었는데 그거를 독감, 폐렴, 뭐 다양한 병명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죽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모든 뉴스 언론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게 시대의 대세고 내가 인사가 되려면 이 진중권 블로그를 읽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야 되는 그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 분이 있으시면 본인이 빨리 그런 쓸데없는 뉴스 보지 마시고 방심서 보시면서 이 혼란한 시기에 어떻게 내 마음을 잘 파악하면서 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